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증시 폭락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닷컴 버블, 오일 쇼크 등이 있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이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등의 대차대조표 정책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장기채 금리 4%대를 한기치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적 완화 이후 최고금리 수준이 4%대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금리와 채권 시장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선 2008년도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 금융위기와 금리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흐름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위험성에 대해 거론되었지만 시장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07년 4월 미국의 2위 모기지 업체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하면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센추리 파이낸셜 파산 이후에도 시장은 6개월간 상승을 이어나갔고 결국 2007년 10월 최고점에서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붕괴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나타났죠. 2008년에만 총 10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 인하 도중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시장의 하락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4개월간 이어진 하락은 2009년 2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채권 시장은 어땠을까요? 증시와 비슷하게 뉴센추리 파산 이후에도 2개월간 금리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2개월 후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007년 9월이었는데 3개월 정도 선반영되어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3월에 바닥을 찍고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후 약 1%에 가까운 채권금리 상승 이후 리먼 파산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먼 파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먼 파산 이후 2달간 채권금리에 큰 변화는 없었고 금리에 큰 변동을 일으킨 건 바로 양적 완화의 발표였습니다. 2008년 11월 양적 완화 발표와 동시에 채권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반 만에 무려 1.5%가 넘게 하락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양적 완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기 국채 금리는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07년 4월 뉴센추리 파이낸셜 파산, 6월 10년물 금리 고점, 9월 0.5bp 금리 인하, 2008년 1월부터 10차례 금리 인하, 2008년 3월 장기 국채 금리 반등 시작,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11월 양적 완화 발표, 2009년 1월 장기 국채 금리 반등 시작, 3월 양적 완화 진행. 여기서 TMF 투자자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하락 뒤에는 급격한 반등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끊임없이 내리던 2008년도에도 장기 국채는 반등했었습니다. 그것도 1%에 가까운 반등이었죠. TMF는 듀레이션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금리 1% 상승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이걸 그대로 맞았다간 모든 수익을 반납할 수 있겠죠. 2008년도처럼 24년도에 끊임없는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기까지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장기채 선반영은 상승과 하락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TMF뿐만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상품은 분할 익절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2008년도와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에선 양적 긴축을 외치는 듯하지만 뒤에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연준이 2008년도와 동일한 위기를 다시 만들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기가 온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겠죠. 어쨌든 경제 상황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투자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이후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4%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최고의 매수 기회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TMF는 분명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